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이제 1월 셋째 주 주간 증시 브리핑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 건데, 참고해서 이번 주도 대응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이제 지표, 특히 이제 금요일 날 1월 10일 날 발표한 지표 중에서 비농업자 취업자 수가 상당히 지금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많이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일단 취업자 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경기는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요. 평균 임금은 오히려 또 떨어졌고요. 실업률 역시도 역시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장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심리적으로 버텨야 되는 이 60일선인데, 이 60일선이 지금 무너졌거든요. 무너지고 지금 위에서는 또 이평선들 저항을 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 느낌으로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얘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거의 2500포인트까지도 좀 나타나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주말 동안 뉴스를 좀 보니까 이제 금요일날,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이제 인플레 우려로 뉴욕 증시 조정장이 또 길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이제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금리는 오히려 특히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작년에는 이제 2024년도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가 조금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2025년도에는 생각 외로 고용 지표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 경기가 좋다 보니까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은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해볼 만한데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만 봤을 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여기 뉴스 보시면은 미국 깜짝 고용 강세로 금융시장이 충격을 줬다, 뉴욕 증시 1%대 하락, 금리는 오히려 올라갔다, 국채 쪽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 강세론자들은 오히려 2025년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이제 상승세가 좀 일어났었는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또 이제 올라갔었죠.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시장 경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미국 노동부 같은 경우에 지난해 12월, 이제 한 달 전이죠. 미국의 비농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증가를 했다. 비농 일자리가 뭐냐면 농업 부분 외에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금융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농업 부분 빼고. 자, 이거는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업률도 작년 11월 4.2%에서 12월 4.1%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일단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노동시장이 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는 경제에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위원회 페드죠. 연준에서는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있던 금융시장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뉴스 기사에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경제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있던 금융시장, 말 그대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좀 이어졌고, 오히려 이제 경기는 좋아진 것 같은데 왜 떨어지나 하신 분들은 이런 이제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기업들을 한번 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테슬라가 그나마 보합권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에 마이너스 4.5%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이제 여기서 좀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350불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오지 않겠나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위치가 있거든요. 밑에 이제 61선 라인도 있고, 지금 단계적으로 이평선들이 5일선, 11선, 21선 역배열 차트가 만들어졌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매도자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지만 425불쯤에서는 저항을 맞고 다시 슈팅이 나오고 아래쪽을 350불은 받아줘야지 여기서 이제 61선 지지받으면서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뭐 약세예요. 약세고 그렇다고 테슬라가 악재가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뭐 악재가 있기보다는 최근에 이 테슬라 보세요.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뭐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조금 이제 매수자들이 저점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제 뭐 조금 매도를 치는 입장인 거죠. 좀 청산해야죠. 그리고 21선 이 빨간색 선인데 425불 정도 됩니다. 여기서의 저항이 확실히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뭐 반등이 잠깐 나온다 하더라도 425불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1월 7일 화요일 날 2.5%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마이너스 6.3%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 날 또 급락을 했고 이제 금요일 날 또 급락을 했었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 12월 달에 121선, 128불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지지받고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내려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단기 이평선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선들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130불, 거의 한 121선까지는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요러면 이제 여기쯤에서 아마 지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랑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두 개 다 조금 이제 하락 조정세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느냐,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매도자들이 좀 던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주가라는 것은 뭐냐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올라갈 때는 큰 폭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살짝, 올라갈 때 크게, 내려갈 때 살짝, 또 올라갈 때 크게, 내려갈 때 살짝, 이러면서 점점 주가는 올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다 또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봉상 121선만 크게 엔비디아가 안 깨진다면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더 재차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이 이런 큰 종목들이 내부적인 악재가 만약에 있었고 뉴스에 이미 나왔다면 사실 이제 회복 불가가 좀 될 수가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역시도 지금 최근에 이제 빠졌는데 금요일날 보시면은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2.4% 아래 꼴이 달렸죠. 그래서 이제 뭐 마이너스 2.4로 어느 정도 방어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4년 11월경에 보시면 121선 정도를 얘들이 내려가다가 버텨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버텨주고 더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230불쯤에서 버텨주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애플은 그럼 230불에 지지선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얘들 같은 경우 이평선을 보시면 주봉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61선이 415불에 좀 버텨주는 그런 위치가 좀 있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로 매물대를 좀 활용을 한다면 대략 410불에 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뭐 빠져봐야 제한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쯤에서는 또 지지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구글도 마찬가지. 구글도 뭐 한 185, 좀 빠져봐야 180불쯤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을 좀 봤을 때 공통점은 뭐냐면 어느 정도 내려가다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지선까지 거의 다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주들이 몰려있는 이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어때요? 얘들이 흐름이.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 61선 살짝은 깼지만, 자, 61선 살짝 깼지만 여기 보시면은 21,000에다 일단 선 하나 긋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스닥 21,000을 일단은 2024년 12월이랑 그 다음에 2025년 1월달에 두 번이나 지지받고 세 번째는 살짝 깼습니다. 깼고 내일 시작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21,000보다 위에서 시작을 하면은 일단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한 21,200이나 300 정도. 다만 이제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가 좀 매도가 세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쯤에서는 꺾이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25,500까지는 조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나스닥이 최근에 지지 반등이 나왔던 위치를 보면은 2024년 11월에 25,000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얘들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달에 살짝 조정을 주다가 이제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 달에 살짝 조정을 주다가 이제 올라갔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 구글은 아까 제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요때 보면 11월이 딱 저점이었거든요. 특히 애플 차트랑 좀 비슷해요. 보시면은 11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살짝 이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1월 초에서 중순까지 횡보를 하다가 결국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거의 비슷하죠, 차트들이. 자,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애플도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었고,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스닥 역시도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25,000쯤에서는 좀 브레이크 걸리고 다시 한 번 더 치켜 올리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쯤 25,000까지는 좀 내려칠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000의 공방은 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2,000이나 300에서의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저점 매집을 한다면은 25,000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나스닥 ETF, 뭐 QQQ라든지 TQQ 이런 종목들의 매집, 또는 뭐 엔비디아, 테슬라의 저점 매수, 그 위치는 나스닥이 거의 한 25,000쯤 왔을 때가 가장 유효하다. 다만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상 21선이 숨어 있거든요. 그게 한 27,000이 있어요. 그래서 한 27,000부터는 슬슬 이제 반등 기미를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제일 좋은 매수 자리는 25,000이라는 걸 조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쐐기 삼각 패턴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쐐기 삼각 패턴, 특히 우하향 삼각 패턴, 쐐기가 아니고 우하향 삼각 패턴, 지금 보시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은 그대로였는데 이게 흐름을 봤을 때 보통 이런 건 아래쪽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래쪽 터지면 그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일단 봤을 때 25,0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브레이크가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21,000의 공방이 일단은 이번 주 초에 시작이 될지언정 25,000까지는 내려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는 저점 매집으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고, 이때 가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우량주들 위주로 매집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윙으로 좀 대응을 하신 분들께서도 나스닥 25,000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제 매도를 한번 끌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5일선의 위치가 거의 한 22,000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22,000 정도의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제 울타 차트 봤을 때도 제가 21,190에 디마크 선뿐만 아니라 장기선도 있고, 이게 보니까 금요일날 11시경에도 21,190의 저항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쯤에서는 또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한 21,200의 저항이 있고, 그 다음부터 21,300 또 저항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선에서 10일선 저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해서 저점 매수 따라 붙지 말고 오히려 고점 매도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조금 이제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좀 보이십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나머지 이제 골드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스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위험 자산이 이제 하락을 했고, 안전자산 골드는 오히려 올라간 추세고, 이 추세대로 간다면 제가 이거 지난주 목요일에도 브리핑 했었는데 61선 돌파가 관건인데 여기 돌파가 되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역시나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이제 2750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골드가 한 2750쯤 갔을 때가 나스닥의 고점이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골드 변곡 매도를 노린다면 한 2750이 좋고, 저점 매수는 한 2700 언더에서 잡아치는 게 좀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유가 쪽이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는데, 유가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 이제 석유 제재 또 한다 막 그래가지고 얘들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다만 이제 이 앞전에도 한 78불쯤이나 이때 저항이 좀 세게 나왔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유가는 78불이나 79불쯤에서는
고점 매도 플레이로 일단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나스닥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500 부근까지 가기 전까지는 일단 하락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주 초도 아마 지금 나스닥은 일단 하락세로 좀 시작하지 않겠나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2500으로 이제 근접을 할수록 저점 매집이 좀 상당히 유리해진다는 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2700 언더부터는 매집을 슬슬 시작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브리핑을 하고요. 자, 이번 주 2025년 1월 셋째 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마무리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나스닥 차트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나스닥 차트 분석은 꼭 잘 하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골든서퍼 네이버 카페 보시면은 제가 약간 개편을 좀 했습니다. 개편을 좀 했는데 좌측에 이제 자유 게시판, 토론 게시판, 투자 이야기인데 이 투자 이야기도 제가 이제 투자 관련 글들, 그 다음에 해외선물 팁 이런 것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네이버 카페에 있는 자료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골든서퍼였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